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신용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식이다. 네, 박수를 또 네. 신용환 교수님 또 팬들이 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치면서 시작해봤는데 뭐 특검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내란 척결 네. 그 길이 점점 보이고 있다 생각도 들고 보이는데 뭐 저는 아직도 진행 중인 진행 내란이라서 왜냐면 그들이 뭐 지금도 가리고 뭐 지금도 다 아니라고 하고 예. 수도 없이 이제 그동안 너무 증거인멸할 시간이 많았죠. 그렇죠. 시간이 너무 늦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왜 그 빤스 입은 거 보고 싶지 않다. 그 앞에 첫 번째 체포됐을 때 예. CCTV 그건 보고 싶다. 계속 주장했던 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휴대폰에 뭐에 뭐 심지어 자기 풀려날 줄 알고 그런 거잖아요. 밤샘 저 변호사 면회 1박 2일 1박 2일 접견하고 있었는데 몰랐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네. 그것도 수상하고 이상하네. 완벽히 이상하죠. 예. 이미 잘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직위원이 날 이제 풀어주고 심우정이 네. 땅땅땅 도장을 찍어줄 것이다 생각을 했을 거다. 네, 그 얼마나 많은 예. 그 내란에 관여된 사람이 광범위했는지. 자 검찰에서 이제 특활비 쓴 거 나오잖아요. 네. 이제 나오잖아. 이제 어제 나왔잖아요. 제가 왜 기억나시죠? 그 내란의 밤에 방첩사 대령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검찰이란 말이 사법기관으로 싹 둔갑을 하잖아요. 수사기관으로. 네. 수사기관은 많죠. 국세청도 준 수사기관이고 보면 국정원 뭐 심지어 노동청 이런 데도 준 사법권도 있어요. 그래서 네. 통칭하여 수사기관이라 그러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죠. 일부러 검찰을 싹 가리고 싶었겠죠. 네. 그날 출동시켰잖아요. 시키려고 했잖아요. 통화가 다 됐으니까. 최소한 그 통화 녹취 다 나오고 예. 그러면 그 입틀막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봉투가 지금 89개 돈봉투가 나오죠. 과연 그렇네. 무엇 때문에 집중적으로 썼을까? 입틀막이겠죠. 입틀막일 것이다. 바로 추정이 되죠. 보니까 계엄 당일에 5,300만 원, 그러면 계엄 이튿날에 6,400만 원, 그 다음 날이 6,100만 원, 12월 6일에는 6,400만 원. 뒤집어 볼까요? 성공했다면 저렇게 썼을까요? 심플하다고 봅니다. 그렇네. 누구누구를 보낸다. 그 검사장이 알고 있었고 부장검사 알고 있었죠. 근데 대검의 검사장이 알고 있는데 본인이 몰랐다? 당연히 하는 거죠. 비아폰 서버가 이제 포렌식 성공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심우정 씨랑 누가 통화했는지가 앞으로 쭉 나오겠죠.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아마 이미 상당수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몇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하고만 통화했을까? 김주현 민정수석하고만 통화했을까? 누구랑 통화했을까? 아니 김건희 씨 했으면 어떻게 돼요? 심우정이 김건희에게. 아니 김건희 씨 지금 김건희가 보면 심우정에게. 뭐 국정원장한테도 전화 문자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한테는 못해요 그까짓 거. 그렇네. 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기 네. 때문에 이제서 실체적 진실이 조금 오픈되고 있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가로막는 세력들, 강력한 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들어 누웠죠. 들어 누웠다가 이제 그 특검법을 법조항을 자세히 안 본 거예요 이분들이. 네. 법조항을 보다 보니까 어라 이거 위계 위력으로 이거 막았다가는 의원직도 날라가네. 5년 이하의 징역이네. 이제 화들짝 놀라서. 예. 그러니까 맞아 그 부분인데 그저께는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았잖아요. 네. 막았는데 어제는 또 그러니까 이제 규탄대회만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저께까지는 그걸 몰랐죠. 몰라서 이제 물리력으로 막아보려다가 야 이거 물리력으로 막다가는 빠루 시즌 2가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다 하니까 이 배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 배지 달아날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해서 뭘 해보겠다. 갑자기 순한 양처럼. 네, 그 사이에 그쪽이에요. 뭐가 예. 있었습니까? 비와폰 포렌식이 성공해서 앞으로 어찌어떻게 할 거다 나왔죠. 거기에 네. 연루된 의원이 몇 명일지 자기들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연루된 사람들 다 입 다물고 있는 거고 예. 손을 덜덜 떨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숨기고 있는 사람이 좀 많겠어요. 예. 네.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 왜 한 거예요 기자회견을? 기자간담회 왜 한 겁니까? 손 떠는 모습 보여줄 거. 이제 뭐 명태균 씨의 20억 원 달성 군수 뭐 저 공천에 20억 원 어쩌고 하는 이제 네. 그 통화 내역도 있지만 숨기고 가리고 싶은 게 좀 많겠어요. 아하. 윤석열이 이 주로 용인수를 하는 걸 보면 아하. 말 잘 듣고 예스맨들 이런 사람들 많이 했습니다. 예.
입 바른 소리하고 따박따박 그 정확하게 뭐를 걸고 넘어진 사람 꺼려하죠, 어려워하죠. 그렇죠. 제가 에피소드 말씀 방송에서 한두 번 드렸는데 대부분 조금만 틈을 주고 편해지면 다 반말입니다. 윤석열이. 네. 예. 저한테 반말할게요, 못할게요? 안 할게요. 반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저도 왠지 느낌이 있어서 저 나름의 전략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 조금만 틈을 주면은 형 동생처럼 반말 가다가 나중에 엠마점마다가 나중에 XX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욕바지 1도 있었고 욕바지 2도 있었어요. 욕바지는 욕바지. 네. 그 국회의원이나 돼서 욕바지라는 별명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네.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 정말 꼴보기 싫어서 예. 딱 업무적인 얘기만 하고 틈을 안 주셨군요. 예, 저 그 나름대로 교수님은? 틈을 안 주는 노력을 했어요, 저도. 근데 여튼 이제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원내대표 한 거잖아요. 또 특이한 케이스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력을 갖고 같이 일을 해왔던 운명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말 잘 될 것이다. 조지현 씨 어땠습니까? 대선 캠프부터 턱 밑에 있었어요. 네. 바로 후보실 앞에 비서실에 6개 책상이 있었어요. 딱 거기서 그 중에 그 중에 한 명이었고 한 명이 조지현. 거슬러 가면 조지현 씨는 조은희 구청장 밑에서도 있었고, 있었고. 박근혜 박근혜 청와대도 때, 예,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있었죠. 그때는 아마 행정요원으로 가서 행정관이 됐나 그랬을 거예요. 여튼 그런 쭉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꼼짝마라로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 몇 명이 관련된지 모르니까 들어 누웠다가 이제 일어나서 앉았다가 이제 협조해서 선별적으로 협조하는 이 순서로 가는 그러니까 추경호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를 보면은 모르겠어요. 자기 억울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검이 정치 이제 보복처럼 야당 탄압하고 있다. 그 프레임을 계속 만들려는 것 같은데 누가 보아도 이상하잖아요. 이분들이요? 전화 통화한 그 사실도 드러났고. 맞아요. 프레이밍의 법칙에 대한 책을 한 번쯤 읽은 것 같아요. 내용은 자세히 안 보고 제목만 읽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프레이밍을 반전해 보려고 마치 이제 내란을 저지른 거는 싹 가리고 네. 정치 보복 타령을 지금 이제 일제히 엊그제부터 하잖아요. 특견이라고 하질 않나. 네. 나경원 씨 이제 민주당이 진정한 내란의 주범이다라고 하질 않나. 등등등등. 그러나 국민들은 너무나 심플해요. 바로 반사. 바로 반사. 바로 반사. 그러니까 내란의 밤 때 뭘 했냐?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냐? 이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고 뭐 이게 또 내란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이 뭐 이제 경제 네. 관련해서 경제 내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판사했죠. 네. 판사는 논리로 싸우는 거고 증거 갖고 싸우는 거죠. 예, 증거는 이제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일단 오픈된 것까지 네. 드러나 있으니까 나머지 논리인데 지금 민주당이 내란의 주범이라고 하는 이유가 미리 알아서 작년 여름부터 내란 뭐 쿠데타 뭐 했다. 그다음에 12.3의 밤에 일부는 더 먼저 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예. 우리가 옆집에 수상한 이상한 분이 한 분 살아요. 계속 호시탐탐 우리 집을 털으려고 노리는 것 같아. 느낌이 평상시 이상해. 그래서 늘 경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같은 어떤 이너서클 멤버들끼리 이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아무래도 의심이가 이상해. 우리가 집을 비면 잘못하면은 수상해. 우리 집을 털지도 몰라. 쭉 해온 거잖아요. 네. 김민석 총리, 김병주 의원, 박선원 그럼요. 의원 뭐 쭉 했어요. 아무래도 이거 찝찝하니까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집으로 복귀를 해야 돼라고 했어요. 어떤 유사시 이상한 네. 징후가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내란이 실행이 됐어요. 그 빨리 오는 게 왜 잘못이야? 내 집 내가 지키려고 빨리 왔다는데. 그 나경원 의원의 것을 논리로 풀면요. 비화폰을 갖고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 이런 분들하고 내통을 해서 내란했다라는 논리잖아요. 거꾸로 네. 하면 지금 다 알고 먼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고요. 나경원은 이제 윤석열과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통화했는데 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나경원 의원의 네. 주장이에요. 네네. 근데 왜 미안해합니까? 왜 나경원한테 제가 나경원한테 전화해서 미안해합니까?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네. 꽤 많이 턱 밑에 본 사람인데 예.
뭘 못해서 뭐 미안하다 이런 말을 그 급박한 와중에 지금 쿠데타가 성공하니 실패하니 그렇죠. 지금 여차하다가는 지금 저 목숨줄이 걸려 있는 해제가 건데. 돼가지고 지금 자기가 공돈탑을 쌓은 게 다 무너지느니 지금 이러고 있는 그 네. 순간에 야 내가 미리 못 알려줘서 미안해하는 심파극 같은 얘기를 했겠어요? 나경원 의원에게 한마디 딱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랏줄을 받아라. 오랏줄을 받아라. 그거죠. 오랏줄을 뭐. 받아라.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은 초선 가만히 있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아니 느낌인데. 6선 앞에서 감히 5선 가만히 있어라.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위원장만 얘기해야 돼요. 내가 6선, 내가 제일 선수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얘기할 때 모르면서. 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참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제 국회 대한민국 국회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이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고 계시는 수준 상황입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예능 오락 프로 다 죽었잖아요. 어디 없어요. 찾아보려도 유튜브에서 가끔 옛날 영상 나오는 거, 뭐 오재미 씨 이런 거 옛날 영상 나오는 거 그런 거 왜 잘 너무 없어요. 옛날, 너무 옛날 말씀하시는데. 봉숭아 학당인데 네. 오리지널 봉숭아 학당도 일부러 찾아봐야 될 정도로 진짜 봉숭아 학당이 지금 실사판으로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캐대언 때문에 지금 K 컬처가 많이 또 주목받고 있는데 네. 국회 이런 모습들이 또 번역이 돼서 알려질까봐 좀 아니 걱정됩니다, 자기들은 저는. 자기들의 운명을 미리 알고 한 4일 전에 미리 장례식 한번 치렀잖아요. 자기들 저 검은 양복에 리본 달고 나와서 한번 상복. 상복 입고 한번 치렀잖아요. 이미 자기들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걸 보여줬다. 옷을 진짜 입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한쪽은 막 한복에 밝은 느낌인데 네. 그 위는 무서워요. 네. 막 무서운 느낌의 장례식장 분위기를 만들었다. 참 이것도 해외 토픽감입니다. 해외 토픽감이고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죠. 김건희 이제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됐던 그때 예. 그림도 발견했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이우한 네. 화백 그림. 근데 그걸 김상민 전 검사가 사서 네. 건넸다는 정황이 또 이제 나오고 있다는 한번 거예요. 쪼개서 보자고요. 이게 이제 3천만 원에 사서 1억이라고 그러는데 현금으로 1억 2천을 지불했다는 거에 대략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네. 대만에서 이제 해서 서울에 들여왔습니다. 음. 인사동에 가시면 거기 쌈짓길이라고 하는 뭐 젊은 2030들 많이 가구에 소품 팔고 하는 그거 바로 뒤에 있는 갤러리 땡땡이라는 그 갤러리의 주인입니다. 네. 그 주인이 이제 그걸 들여와서 이게 손이 한 서너 번 건너가요 또. 아 그러니까 누구 딱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갈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감정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을 하면서 이거 누가 그래 하는 거냐 뭐 하면서 쭉 넘어가죠. 현금 거래니까 사실은 누가 사는 거냐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이제 2번 건너가고 3번 건너갈 때마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감정을 또 의뢰하는 것도 있고 뭐 쭉 했겠죠. 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뭐 보통 이우한 화백 그림 웬만한 좋은 작품들은 20억 이상 다 가죠. 근데 이게 이제 1억 얼마라고 그러는데 점으로부터의 그 시리즈 연작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여러 개가 뭉쳐져 있으면 훨씬 더 큰 가격이었을 거고 그 하나니까 조금 더 이제 그보다는 쌌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의뢰 하는 사람이 검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누구는 이제 그런 농담해요. 검사 디스카운트를 받았다. 1억 5천을 냈어야 되는데 1억 2천을 검사 냈다. 디스카운트. 예, 예. 그 왜 뭐 영부인 디스카운트 있었잖아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꼬리가 이제 잡히게 된 건데 아. 그럼 문제가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예. 2022년에 이게 대만에 낙찰받았고 2023년에 김상민 씨한테 넘어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2023년에 김상민 씨는 현직 검사였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날 네. 김상민에게 카니발 차를 대줬던 소위 코인왕 코인왕. 존버 킴 그래요. 박땡땡 씨입니다. 킴 씨가 아니에요. 존버 박 씨예요. 킴이라고 돼 있는데 박 씨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카니발을 대줬다는 거잖아요. 김상민 선거 대비하고 평소에 뭐 그러니까 다 상납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한테 이제 상납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12월 18일 날 밀항을 시도해요. 전라남도 강진 쪽에 조그만 항구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힙니다. 네. 그러고 김상민 씨가 바로 사표를 내요. 12월 말에.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살 때는 현직 검사였어요. 자기 돈으로 샀을까요? 추정의 영역이지만 심플하죠. 네. 현직 검사가 맨날 만나면 공무원들 하는 소리 있잖아요. 박봉에 경무에 뭐 하듯이 하잖아요. 예. 절대 자기 돈으로 샀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도. 기업 하나 이름이 이제 운운이 되고 예. 혹시 코인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소설이 써지는 거죠. 그렇죠. 그 궁금하죠. 그 출처도. 네네. 분명한 건 하여튼 자기 돈으로 안 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현직에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퇴직을 해서 정관료로 왕창 뭐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다. 이때랑 또 달랐겠죠. 그렇네요. 그건 추정의 영역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사하던 피의자에게 차량 이런 거 제공받고 뭐 이랬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이 사람이 수사한 그룹이 하나 있어요. 기업이. 예, 그런 쪽에서 하지 않았겠냐는 설도 나오고. 해봐야 되고. 네. 어떤 돈을 샀느냐. 그러니까 다 의혹이 들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우환 씨 그림 하나만이 아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다른 게 공개된다라고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기들끼리 말하는 정가가 기본 5억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철규 저 김정재 의원 그 예. 통화 뉴스타파 이제 공개됐잖아요. 보도가 보면. 됐죠. 예, 그러면 기본 정가가 5억이다. 근데 황금지 예를 들어 뭐 저 TK라든지 이런 네. 데는 훨씬 세겠죠. 아, 달성 공천 군수가 받으면- 20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으니까. 그러면 뭐 훨씬 더 세겠죠. 그렇게 보면 그 창원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 씨가 밀고 뭐 이랬을 때 당연히 뭐 당선된다 이렇게 그럼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그런데 뭐 1억 2천에 그게 땜빵이 아. 됐다. 그렇게는 아니겠죠. 그렇게는 아닐 네. 것이다. 더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예고가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배용 전 위원장 국교위원장도 이 지금 금 거북이. 네, 금거북이 똥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관 자리를 그거 가지고. 차관짜린 국회 예,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제 대략 알려진 이런- 걸로 한 9,200만 원 네, 뭐 이 정도 1억 상관이죠. 대략 물론 네. 그거라고 절대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배용 씨는 뭐를 했어요? 2006년부터 이대 총장 하면서 그 뒤로 완전히 장관 내지 장관급의 역사예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거의 다 장관급 이상에 머물러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런데 딱 대통령 선거 직후에 당선 축하로 보낸 거잖아요. 동으로는 신사동 네. 그 금은방이 아. 동네로는 뭐 압구정 이렇게 불리는 거기에 있는 금은방에서 이제 한 건데 마지막 산 거는 확인이 되죠. 그런데 본인 이름으로는 안 샀다라고 하고 네. 과연 그거 가지고 장관급 자리 이 사람이 딱 윤 당선되자마자 예. 청와대 새활용 자문단이라는 게 맞아요. 꾸려져요. 거기도 아. 단장을 했어요. 가로수길 예화랑 예와 딸 그렇네. 같이 거기. 이제 그 위원이었죠. 네. 어쨌든 그거는 정식 공무원 뭐 이런 기구는 아니었지만 국가에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었고 그때 나온 얘기가 뭡니까? 청와대를 거대한 미술관 갤러리로 꾸민다. 맞아요.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기억납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가장 혜택 볼 사람은 김건희, 뭐 예화랑 이런 데도 혜택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자리 그 다음에 이제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없던 자리를 만듭니다. 백년지 대계를 그린다라고 하면서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과 대학교육, 그다음에 이 국가교육위원장은 교과서 편찬하는 거 10년 단위, 20년 단위의 국가 교육에 대한 설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 여기에다 이제 리박스쿨이니 뭐 무슨 예. 다른 이들이 언젠가부터 갑자기 체제 전쟁, 가치 전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경원 의원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네. 드럼통 들어가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런 어떤 체제 전쟁, 가치 전쟁을 준비해 왔다. 거기에 필수적인 건 돈이죠. 돈. 국가 기관을 통해서 돈을 네. 태울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들이. 그렇죠. 예, 또 뭐 극우, 개신교, 그다음에 국가 조찬 기도회 이런 걸 통해서 쭉 왔어요. 이분이 과연 그러면 그런 좋은 자리를 연속으로 받는데 네. 여기는 한 9,200만 원, 1억 정도 됐다 치는데 그러면 그보다 훨씬 높은데 과연 그밖에 안 된다? 그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시도 교육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막 위원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급인데 엄청난 자리죠. 엄청난 자리고 중요한 자리인데 그걸 금 거북이 한 마리로 5돈짜리 거북이 똥일 거예요 아마. 거북이 똥일 것이다. 아니면 여러 마리 새끼를 엄마가 달고 다니는데 혼자 낙오된 저 불쌍한 거북이가. 길 잃은 거북인가? 네,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파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 김상민 전 검사가 줬다는 이 그림, 그러니까 그림 금 거북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석까지 나오고 하면서 배관 매직이 정말 광범위하게 있었겠구나 이런 추측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 김건희 같아요. 매직, 김건희. MAGIC라고 제가 농담 드렸잖아요. 김건희 매직. 네, 단순 자리를 사는 매직뿐만 아니라 네. 사람을 막 뒤바꿔요. A로 결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D로 뒤바뀌어요. 그런 매직을 막 부려요. 그것도 매직이네. 네, 그래서 김건희 매직은 예. 끝나지 않았다. 계속된다. 지금 이제 매관 매직으로 한 몇 사람밖에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오픈된 게. 네. 그러면 김건희 씨가 그 인사를 하려면 인사 사전에 인사 검증을 하잖아요. 인사 검증 필터링을 해서 윤에게 보고를 하는 체계잖아요. 인사위원회,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은 정진석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거죠. 아하. 그런데 그 시스템에서 인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하. 주진우, 이원모, 그다음에 저 그렇네. 공직기강 비서관 하던 이시원 이런 분들이 필터링을 네. 해요. 다 각 파트에서 올라온 소위 세평을 추리고 네. 해서 뭐 3배수를 압축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그 사람들이 해요. 음. 그러니 그 사람들의 현실적 파워가 얼마나 셌겠어요. 음. 예. 주기적으로 그들이 모입니다. 주로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죠. 아, 예. 그렇네요.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 거치면서 인사 문제 또 이제 김건희와 연결된 그 상황들을 누굴 통해서 어떤 조직을 통해서 했느냐 이것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제 뭐 김건희 씨가 뭐 예를 들어 누구누구를 해줘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실무 프로세스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냥 뭐 자기가 해 하고 자기가 임명장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실무단에서 누가 예,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는지. 그 실무단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본 많은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첫 길이 열리고 나서는 그 네. 다음부터는 프리패스죠. 프리패스다. 오면 그냥 바로 그게 고속도로로 바뀌죠.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 집권해서 한두 명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심을 때는 이제 첫 번째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 다음부터 네. 하나의 길이 열린 다음부터는 완전히 뻥 뚫린 고속도로죠. 아,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아마 내심 본인 기준에 정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거는 얼마, 어느 거는 얼마 하는 그게 정가. 예. 이제 이 매간 매직 의혹은 인사 개입 의혹은 계속해서 봐야 되고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네.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 뭐 윤형원이니 뭐니 하는 그 외도 외척 네. 이런 저기들은 세도가들은 그래도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뭐 오빠 무슨 뭐 이런 거였지만 물론 지금 오빠도 위세를 떨쳤지만 지금 직접 위세를 떨친 거 아니에요? 직접. 그래요. 김건희 근데 뭐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뭐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아플 결심과 아플 예정은 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뭐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고 네. 뭐 계속 지금 뭐 붙잡히고 저 쿠데타 실패 이후에는 뭐 계속해서 계속 아픈. 아플 예정이고 아플 결심이고 뭐 이어지는 거니까 그걸 특히나 심평 씨가 얘기하니까 솔직히 더 못 믿겠습니다. 저는 뭐 그 사람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예. 왜 그 사람이 멘토예요? 멘토 그렇구나. 멘토를 잘 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폭망했구나.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평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김건희의 건강 상태, 뭐 나쁘다, 안 좋다, 뭐 특검에도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온다라고 하다가 또 지금 구치소에서 뭐 혈액 검사도 하고 이 어지럽다고 사람이 하니까 아프다는 말을 쓰기 그 앞 단계에다가 엊그제 페이스북에 보면 길게 그 갈라치는 말을 또 한참 써놨죠. 예. 뭐 사실일지 뭘지 저희는 모릅니다만 그 앞전에 뭐 면회할 때 그런 논란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심평이라는 사람의 의도는 다분하죠. 그러면 하나만 거꾸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구치소에서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구치소장부터 그럼요. 구치소 직원들 교정시설. 책임이죠. 네. 이분들 공무원이죠. 자기가 잘못되면 뭐 감사받고 뭐하고 자기 날라가고 연금은커녕 진짜 인생 자체가 풍비박산 날 수 있다는 그런 걱정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구치소에서 조금이라도 이게 어떤 정도를 넘어가서 임계치를 넘어가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네. 외부 병원으로 가죠. 그렇죠. 외부 병원으로 가서 잘못될 땐 자기들 책임을 면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행위는 다 한 거잖아요. 뭐 병원이 그렇다고 책임질 일도 없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고 보면 구치소에서 아직 그대로 있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심평 씨만 저렇게 지금 뭐 그럼 저희 보고 측은지심이라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렇네. 이 그렇네. 정말로 이 책임지는, 왜곡된 책임지는. 사람들이지 네, 거기서 가만히 뭐냐면요. 있는데. 세디스트들 있잖아요.
가해하고 자기들은 아픔 못 느끼잖아요.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했고 이제까지 새디스트. 그게 뭐 2차, 3차 계속해서 내란 증거를 덮는 게 계속해서 내란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거에 고통받는 국민들 생각 안 해요? 그걸로 망가져 있는 경제부터 시작해서 국가 각종 시스템은 생각 안 해요? 오로지 이 사람 몸 하나 아픈 거 그걸로 동정심, 네. 그걸로 어떤 역전의 기회.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국정을 이렇게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평 씨라는 사람 저는 몰라요. 그분의 정치적 단수가 몇 단인지 모르지만 그런 단수로 이제까지 멘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구치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접견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소실장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 구치소 보안구역에 휴대폰을 갖고 들어와서 윤석열한테 건넸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 저 빤스 뭐 이런 논란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런 게 네. 이건 이미 하도 이제 말로 구전되고 구전부터 돼서 머릿속에 대충 상상이 다 뭐 됐어요. AI로 누가 막 그래서 올리고 막 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랬겠구나. 예. 그런데 더 궁금한 건 첫 번째 체포됐을 때 과연 그때 이제 수많은 썰이 흘러나왔잖아요. 면회에서는 안 되는 대상이 면회를 했다든지 뭘 거기에 반입하면 안 되는 뭐 물건이나 음식이 네. 들어갔다든지 그럼 그런 의혹을 자초한 건 누구예요? 본인들이죠. 왜? 구치소는 구치소에서 알아서 경계도 하고 경호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당시에 체포됐을 때 경호실에서 경호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별도의 공간으로 칸막이도 해놓고. 그런데 마침 휴대폰 들어간 게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휴대폰만 들어갔을까 생각. 예,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단계 것이 좀 공개가 돼 버렸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도 다 까봐야죠. 왜냐? 왜 제가 그걸 술도 주목하느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단순한 가십으로 그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기간이 가장 세게 가장 광범위하게 아하. 증거인멸, 심지어는 2차 아직은 대통령 직위를 박탈당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2차 계엄 내란까지도 꿈꿨지 않았냐. 그 실제 나오잖아요. 여러 증언들이 그 뒤에 노상원 등등 통해서 뭘 어떻게 하는데 2차 예. 계엄 준비를 뭐 실제로 움직임이 있었다. 어느 기자분이 나와서 증언하고 하시대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또 보면 총 얘기가 나와요. 총 얘기? 총 얘기가 나와요. 총을 윤석열 200정을 예, 석방 1분에 직후에. 1000발이 발사되는 자동 소총을 구매하려고 했다. 실제로 구매하기 전에도 경호처에서 그 검은 왜 그 어떤 뭐야 대테러 복장을 입은 네. 그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이렇게 일부러 꺼내 들고 막 돌아다니죠 이렇게.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고 왜 호송할 때 그 차 위에서 막 총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부러 이제 위력을 행사한 거죠. 대국민 또는 대 뭐 국수본 대 무슨 뭐 수사기관들 뭐 이런 걸 향해서 이제 위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 부분 과연 그러면 총을 구입해서 뭐 하려고 그랬는지 뭐 분당 1000발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없었던 무기 같은데. 그러니까 최신식 이 무기로 교체를 해가지고 자동소총 교체 사업 이거를 윤석열 석방 직후 계획을 했다. 이거 왜 그랬을까? 참 한심한 분들입니다. 그 만약에 경호처에서 예. 체포나 이런 거 할 때 총성이 한 방이라도 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의 감정이 그리고 국방부는 어떻게 되고 외부에 있는 그러면 경찰 특공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 저런 거 자체가 저런 발상 자체가 네. 너무나 한심하죠.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뭐를 해서 일종의 사병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병화 논란을 끌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석방 소식을 듣고 경호처가 윤석열 이제 복귀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런 정말 무서운 생각도 들고 김건희는 경호처한테 뭐 총 안 쏘고 뭐 했냐 이렇게 질책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네. 뭐 대한민국에서 뭐 일종의 혁명 수비대를 꿈꾸는 혁명 수비대. 그런 모양이잖아요. 완전 그런 친위 부대들, 사병으로. 사병들. 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이 밤 이후에도 내란 척결과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김상민 전 검사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의 테러 이후에 그거를 테러가 아니다. 네. 커터칼 이거를 축소를 시키는 모습도 그때 있었고. 당시에도 이상했잖아요. 네. 이제 누가 칼로 진짜 그렇게 살해 어떤 그 위협을 받고 또 실제 미수에 그쳐서 거의 생명 위독한 때까지 갔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게 제1야당의 대표였다라고 네. 한다면 가장 인간적으로는 측은지심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구심까지
그게 순차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요. 피해자가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가해자로 둔갑을 합니다. 부산의 지방 의료 체계를 무시해서 그걸 못 믿어서 서울로 갔느니 헬기를 특급 의전으로 헬기를 어거지로 저기를 해서 했느니 하면서 갑자기 여론이 확 바뀌죠. 그러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요. 그 정도로 여론이 이렇게 확 뒤바뀐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언론사 한두 개가 기사를 그렇게 썼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SNS라든지 각종 댓글 작업까지 같이 맞물려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서 밝혀지는 거지만 예. 이런 단도가 커터칼로 둔갑을 하고 테러는 아니었다라고 리포트를 하고 예. 테러가 아니라서 이 피 묻은 와이셔츠가 진주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 묻은 와이셔츠에서 있었던 그 칼로 찔른 흔적이 그게 열상입니까? 열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건 조기 축구하는 분들 잘 알 거예요. 까진 거. 슬라이딩 하다가 저 인조잔디 같은데 끌키고 이런 게 이제 열상이죠. 칼로 찌른 건 자상이죠. 네. 찌를 자자 자극할 자자. 그렇지. 그게 뭐 그 자상의 자자에 보면 칼도 우측에 칼도 변이 있네요, 실제. 그러니까요. 그걸 속이려고 했다. 근데 또 그 사람이 그 보고서를 낸 사람이 김상민이다. 근데 네. 김상민을 봤더니 그림을 준 걸로 또 그림을 준 것도 의혹?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탈락을 했는데도 또 바로 보훈 인사를 했잖아요. 국정원 그 쉽지 자리에 않은 얘기죠. 남들 눈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한 사람에게 반복적인 혜택을 준다면 얼마나 깊은 인연일까. 근데 제가 알려진 걸로 보니까 그렇게 깊은 인연이 아니었어요. 김상민 씨를 추천한 그 인물에 대한 제보가 있었어요, 당시에. 네. 역술인도 한 분 있고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다음에 목사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목사예요. 이름도 비슷해요, 그분하고. 그다음에 기업인 두 분이 있습니다. 등등이 김건희 씨한테 건의를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 김상민 그 저기를 잘 아는 분으로부터. 그렇게 보면 매개물이 세게 또 들어갔잖아요. 이유한 그림 플러스 알파 뭔가가 있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매직은 이런 어떤 매개물을 통한 거, 그 다음에 그냥 단순 매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덮는 것까지 악용을 하는 그런 네트워킹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파면 팔수록 또 우리가 조사 수사 결과를 보면 볼수록 그냥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네네.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더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 아직도 우리가 그냥 하도 많은 일이 네. 매일 덮어쓰기처럼 막 나오다 보니까 자꾸 내도 덮어지는데 샤넬백 이런 거 못 찾았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의심이 가는 보관자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샤넬백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뭐 누구 줬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워낙 많아가지고 준 예.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창고가 또 있겠죠. 창고가 뭐 뭔가 보고가 있겠죠. 그것도 찾아야 되고. 압수수색한 자리를 다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그러게요. 자, 김건희 특검에서 이배용 매간 매직 의혹 국교위 압수수색한다. 이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네, 예, 뭐 강제 수사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국교위 위원들이 뒤에 이제 일 터지고 나서 뭐 참여를 하느니 사표를 내느니 해서 아, 이제 그분들도 도매금에 넘어간 거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지경이면 저 국고회의는 완전히 해체하고 다른 저기로 재구성을 하든지 네. 없든지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네. 자, 한학자 이제 총재 8일 소환 조사 예, 통보를 했습니다. 특검에서 일단은 안 나오겠다는 얘기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안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이유 제가 추정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날 이제 청신국제병원 입원할 때 누가 아침에 제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이제 아산병원에 갔다 빠꾸 맞아서 자기들 소유의 지금은 이름이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청신국제병원이라고 자기들이 직영하는 통일교 소유의 이제 병원이죠. 예.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예. 통일교에 보면은 이제 천원궁이라고 있고 천정궁이라고 이제 백악관 같이 생긴 큰 건물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 가평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멀리서 보면 저게 백악관인가 하는 하얀 건물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뒷산이 장락산이라는 산인데 거기서 이제 헬기가 추락한 적이 있어요.
문선명 총재가 잠실 선착장 옆에 헬기장에서 출발해서 장락산으로 갔다가 악천후 때문에 거기 추락을 했는데 살았어요. 예. 그 신격화돼 있는 거예요. 헬기가 추락해도 살았다. 죽지 않는 분이에요. 다 신의 반열로 사실상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엊그제 공개된 그걸 보세요. 모 언론사 간부들 앉혀놓고 하는 얘기를 쫙 들어보세요. 이미 본인은 하나님의 대리인에 근접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참 네. 어머니. 아하. 그러면 이분들은 아프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병원 가는 거 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들 병원에 소유 병원에 특실에 저기를 하고 이런 거는 안 알려지죠. 그런데 이제 아산병원에 뭐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게 말이 새 나왔어요. 그랬다가 빠꾸 맞고 이제 성심국제병원에 갔다가 네. 엊그제 이제 입원을 했는데 재밌게도 이게 코스인가 봐요.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받았다 하는 게 재밌게도 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수술 받고 휠체어 타고 나왔죠. 네. 똑같은 거예요. 아. 이제 의료는 뭐 개인 정보라고 그래서 뭐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저한테 들어와 있는 제보를 보면 네. 똑같은 그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아산병원이죠. 예. 그게 코스인가 봐요. 나름 나름 그 아산병원에 대한 비난이 이제 댓글에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러면 그 초호화 변호인단을 썼잖아요. 네. 완전히 맞춤형으로 썼잖아요. 보시면 현 정부 정권에 대한 그 맞춤형 사람들이 있고 특검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이 있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걱정은 없다 이런 거잖아요. 뒤집어 보면 이들이. 그리고 또 오광수 씨나 뭐 김호수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제시했어야 그 사람들도 움직였겠어요. 그러니까 어설펐으면 자기들도 다 계산이 있을 텐데 네. 이 정도 갖고 내가 못 움직이지 하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가 있었겠다. 그런데 사전 정지 작업으로 출석하는 걸 빼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니까 가서 만났겠죠. 분명히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몰랐다. 그냥 지나가다가 안부 인사 왔다. 지나가다가 안부 인사 오는 것도 그건 저 오비락하고 똑같은 얘기들이잖아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들이 1차적으로는 출석을 안 하는 거를 트라이를 분명히 했을 것인데 이제 8일 날 나와라. 제 추정에는 안 나갈 겁니다. 안 나갈 것이다. 계속 그 조율 작업을 할 거다. 왜냐하면 거의 이제 신의 반열에 있는 분인데 자기들 저희가 출석을 했다. 그게 아마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도 조금 더 조율 작업을 열심히 해보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뭐 다음 주에 이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가 되고 표결이 될 텐데 이거는 영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권성동 의원 마저 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사법 개혁에 대한 거 안 그래도 뭐 사법 개혁에 대한 거 당면 과제로 와 있지만 네. 그 동안은 이제 뭐 이렇게 불씨를 어떻게 했다고 보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름을 완전히 갖다 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 뭐 100% 된다고 봅니다. 네,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통일교 입장은 이렇죠. 예. 내가 돈 준 적은 없다. 이미 이제 공개적으로 아나운서를 통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왜? 근데 재밌는 표현을 하죠. 돈을 안 줬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정확한 표현 그대로가 어떻게 되냐면 불법 정치 자금을 준 적이 없다예요. 불법 정치 자금. 뒤집어 보면 돈은 줬다도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다만 불법 정치 자금은 안 줬다. 아마 이런 거겠죠. 네. 지금 이미 밑에 그 재정국장 뭐 재정부장 하던 사람을 고소를 했죠. 재정부장 출신 그 윤영호 씨 부인을 고소를 했고 윤영호 씨도 고소를 했을 거요. 네. 횡령 배임으로 고소를 했을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 금고에 있었는데 저자들이 이거를 몰래 훔쳐가서 권성동 씨한테 줬다 이런 논리를 만들고 싶겠죠. 아유, 국민들이 참 듣고 그러면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뭐 이게 나는 뭐 당당하다. 결백하다 이런 주장도 이제 보면서 국민들께서 헛웃음을 터뜨릴 것 같은데 뭐 법꾸라지식으로 뭐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겠지만 네. 거기에 대한 벗어나는데 택배 판단을. 아저씨한테 얻어 걸리고 그러잖아요. 택배 아저씨 우리나라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에 다 얻어 걸립니다. CCTV와 택배 기사분들께 다 얻어 걸립니다. 그러게요. 예, 이것도 권성동 의원도 특히 이번에는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또 정리를 해. 힘든 게 아니라 벗어나면 안 되는 벗어나면 거죠. 안 됩니다. 맞아요. 엊그제 통화 공개된 이철규 뭐 무슨 김정재 이런 김정재. 분들 다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예. 국민의힘 내부에 또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다 파헤쳐야 된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그들이 됩니다. 이제 진짜 뭐 누웠다가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측은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국회의원이라 하면 대한민국 진짜 행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큰 동력 축 중에 이제 하나잖아요. 네. 그들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 반성을 한 번도 없고 그냥 아. 오로지 변명, 자기 변명에다가 하다가 이제 적반하장으로 내란의 주범으로 공범으로 민주당을 갖다 몰고 이재명 뭐 대통령을 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참 측은하다. 측은하다. 네, 진짜. 뭐 달리 뭐 그래요. 끝까지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특검을 통해서 또 이재명 정권 계속 진행이 되면서 내란 척결과 내란 뿌리를 뽑는 이 일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다시 한번 가만히 예. 안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네. 한덕수 같은 사람 기각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 내란은 진행 중이다. 아마 한동안도 계속 진행 중일 거다. 그래요. 이제서야 깊은 뿌리. 심우정 씨 특활비. 특활비 쓰고 이런 게 이제서야 나오고 예. 네. 그러게 아직도 말이에요. 멀은 거죠. 아직도 아직도 이제 비아폰이 이제서 프렌식에 성공했는데 그것도 정말 국수본에서 고생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5월달에 이제 서버는 확보했는데 네. 포렌식에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도 습득해서 해외에서 쓰는 방법도 배워 와서 또 해보고 네. 하다가 이제 됐다는 건데 일종의 보조 서버에 그게 이제 스토리지에 쌓여 있었다. 그래서 의인이 반드시 있다고 추정이 돼요. 경호처에서 당시에 이제 본부장 보고 관리본부장 보고 엎어 써라. 그래서 한 2번은 엎어 썼다고 하는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적당히 이렇게 좀 안 했는가 봐요. 그리고 보조 서버 스토리지가 있다는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요. 아마 누군가는 의인이 분명히 엔지니어 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찾아서 적극적으로 저 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인들 말 못하고 이건 역사의 기록으로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한 분이 있겠죠. 네. 모두가 다 범죄에 가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게요. 뭐 다행히 대통령실 CCTV도 삭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한덕수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고 네. 이상민도 마찬가지고 경호처에서도 이 서버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게 안 들통났으면은 계속 지금도 거짓말하고 다 빠져나갔겠죠. 그래. 기름장어에 그냥 이제 구리스를 막 발라서 빠져나갔겠죠. 뭐 라바 얘기도 한덕수 네. 총 얘기 나오면 라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캐릭터상으로 가장 근접한 나오던데 그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것도 듣는 라바가 화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라바 우리 캐릭터 라바 미안한데 이 김혜성의 관련자들 그러니까 렌터카 회사도 그 다 무죄가 사업펀드, 됐죠. 이게 영장 기각이 됐죠. 네, 참 무죄란다. 기각이 됐죠. 예. 거기서 조영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쉴드 딱 치면서 김여성은 별반 저희가 관계가 없다. 우리 회사는 깨끗한 마지막까지 깨끗한 척하면서 마치 PT 하듯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건 나고도 뉴스 기사 찾아보시면 모 경제지에 인터뷰한 것도 나와요. 맞아요. 예, 그들이 그렇게까지 가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런데 그 자들을 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 내란이 진행 중인 거죠. 내란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잠을 잘 수가 없다. 뉴스를 끊을 수 없다. 네. 예, 신용환 교수님도 계속 나오셔야 된다. 아쉬운 것도 있어요. 정말 대통령을 포함해서 행정학부에서 열심히 일을 맞아요. 하는데 예, 그 성과들이. 뉴스가 좀 가려지는 느낌도 있어요. 정말로 맞아요. 외교 성과도 좀 가려지는 면도 있고. 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 만나서 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좋을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불구하고 이것도 역사상 좀 놓치고 처음으로 있고. 이제 민노총이 제도적인 틀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의미 있는 것도 좀 가려지는 것 같고 그래도 역사적 진실이 파헤쳐지는 게 우선이니까 네, 예, 그 부분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매의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눈으로 신용환 교수님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